자,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은 이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애매한 과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적분학이라는 이름 자체로 시험 범위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해석학의 범위로서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자, 근데 해석학의 범위뿐만 아니라 미분기하를 한다든지 복수 해석학을 한다든지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계산을 얼마나 연습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해서 우리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과목이 바로 미적분학이고요. 자, 강의하기는 또 더 애매해요. 왜냐하면 미적분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습 문제도 많이 제시해주고 숙제도 내고 체크도 해주고 그런 강의를 해야지만 강의의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 많이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감각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산하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미적분학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수학을 강의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계산을 좋아하고요. 계산으로 문제를 푸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문제를 풀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나 해석학이나 미분기하나 이런 문제를 볼 때 내가 계산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빨리 판단해서 나가야 되고요. 미적분학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계산을 하더라도 내가 겁을 먹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보는 교재라든가 했던 생각들을 보면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학년을 위한 책들이에요. 해석학을 모르는 공대나 이과생 전 통틀어서 1학년을 대상으로 쓴 책들이 여러분이 보는 미적분학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뭐죠? 해석학을 공부를 했어요. 해석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미 해석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적분학을 또다시 어떻게 해요? 나는 해석학을 알고 있는데 1학년 수준에 맞춰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석학을 최대한 이용해야죠. 그래서 제 강의는 미적분학이라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약간 해석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건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인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임용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분이 자, 1학년 미적분학이라고 생각해서 제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제 과목을 듣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석학을 중심으로 우리 시작을 해보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지금 제가 한 번에 만들지 않고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재를 만들다 보면 오타도 많이 있고요. 수정할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 아직은 팔지 않고요. 올해 이제 처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적분학은 저도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미루다가 올해 처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든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프린트로 제공이 될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공식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모아서 이 자료를 만들어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하다가 필요한 공식들은 여기를 찾으면 거의 대부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할 때 제가 증명 없이 인용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증명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쓸 공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해석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미적분학을 강의한다고 했지만 우리 목표는 해석학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산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엄밀한 증명들은 해석학으로 넘기고요. 우리는 그런 공식들을 인정하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공부 안 될 때 읽어서 그냥 익혀두시면 돼요. 자, 근데 아직 제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중간에 제가 적분 공식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적분 공식이 워낙 많아서 일단은 타이핑하는 중인데 일단은 뺐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적분 공식까지 뒤에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오면 나중에 교재를 만들 때는 추가를 할 생각이지만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뺐어요. 적분 공식을 뺐고요. 자, 지금 빠져있는 부분 또 하나가 또 부등식이에요. 부등식도 워낙 많아요. 어떤 걸 집어넣을지도 모르겠고요. 선택을 못해서 부등식하고 적분 공식을 빼고는 아마 그 정도에 있는 공식이면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이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공부할 때 우리 필요한 공식은 전부 다 있을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시작되는 몇 급수 형태로 주어진 부분 있죠. 자, 그것들을 자꾸 읽어서 최대한만 익혀주세요. 제가 아까 해석학을 바탕으로 미적분학을 공부한다고 말했던 것의 바탕에는 그 몇 급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급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의 주제가 그 몇 급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몇 급수는 되도록이면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일단 강의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일변수 미적분학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극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면 수열의 극한을 구하시오,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또는 함수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는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극한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중요한 정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임 정리죠. 조임 정리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쓰임새는 뭐죠? 자, 내가 어떤 극한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어려워요. 자, 따라서 그때 뭐예요?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두 개를 대상, 수열이라면 더 작은 수열, 더 큰 수열. 그런데 극한이 일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다른 함수나 다른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자가 조임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임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내가 실제 구하고 싶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내가 실제 구하고 싶은 건 네모인데 더 큰 세모하고 더 큰 동그라미 이 두 개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개를 찾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뭐예요?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무엇이에요? 항상 0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 기본적인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모만 다루면 세모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고 보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0으로 수렴한다고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단 절대 쉽지는 않아요. 왜? 표준형으로 고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극한값을 대략 내가 짐작을 한다라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로피탈의 정리죠.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해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 로피탈의 정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저 로피탈의 정리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계산을 계산하지 않고 결과를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좀 이따 볼 거고요. 또 하나가 아까 강조했던 급수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함수들의 몇 급수 표현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위력을 발휘해요. 좀 이따 문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자,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라면 어쩌면 텔레스콥이라고 부르는 망원급수라고 이제 부르겠어요.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건데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옛날 고전 길이 늘었다 줄었다는 망원경이 있죠? 딱 이거네요. 이게 텔레스콥이에요. 자, 이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보이고 왜 텔레스콥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형태가 있죠? 사실은 적분으로 고쳐서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리만 합으로 고쳐서 자, 우리 주어진 문제의 극한이 리만 합의 극한이다. 따라서 뭐 하면 구할 수 있다?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수열의 로피탈의 정리라고 부르는 캐사로의 정리라는 거 있어요. 스톨즈 캐사로인데 보통 캐사로의 정리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극한을 구하는 것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교재에다가 필요한 것들은 미리 적어두었으니까 보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적분도 이용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속학적인 식을 총동원 해서 우리 급수의 합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n이 1부터 무한까지 n제곱분의 1, 수렴하는 p급수 2죠? 자, 이거의 급수의 합은 6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 계산을 한 사람은 이제 오일러가 제일 처음으로 계산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 거의 100가지 이상으로 저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6가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급수니까 일단 결과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이번 미적분학 시간에 이걸 증명을 해 드릴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이제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 전체에 n승근을 붙인 것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자, 정석적인 풀이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정석적인 풀이는 an을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의 n승근이라고 하는 수열을 만들고요. 자, 수열을 변형을 시키죠. 자,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쓸 거예요. bn은 로그 an을 붙여버리면, 자, 이제 뭐죠? 여기 n분의 1승이 아래로 내려와서 n분의 로그의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 되어버리겠죠. 자, 로그를 이용하는 것, 자,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로그는 곱하기를 더하기로, 나누기를 빼기로 바꾼다라는 성질. 문제를 풀다가 곱하기가 나왔는데 더하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로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지수예요. 여기 n분의 1승이거든요. n분의 1승을 다루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그를 붙이면 n분의 1승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자, 이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로그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왜 로그를 생각하느냐? 자, 이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더하기로 덧셈으로 바꾸고 싶으면 문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지수가 지저분해요. 지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로그라는 것, 이 계산의 유형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죠. 자, 물론 엄밀히 말하면 수열은 미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건 뭐죠? 이 수열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함수로 보는 거죠. x분의 로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한 함수로 보고요. x가 무엇이 들어갔을 때요? 우리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가 수열이다. 어차피 x가 무한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은 무엇하고 일치할 것이다? 수열의 극한하고 일치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로피탈의 정리를 쓰죠. 물론 여러분 이거 답안지에 쓸 필요 없어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답안지에 쓰지 말고 그냥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라고 쓸 거예요. 그다음 기호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다가 수열의 극한을 쓰다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걸 그냥 생략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수열이라면 저기 n이 무한대로 간다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줘도 돼요. 썼다 안 쓰다 저는 다 쓸 거예요. 왜냐하면 기호가 하나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번갈아 쓸 거고요. 이거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보는 교재죠. 바트리스 사용하고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것도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분모 미분, 분자 미분에서 극한이 0이다. 자, 로그를 붙인 것의 극한이 0이니까 a의 극한은 1이다라고 푸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분명히 이 문제 풀이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를 내가 풀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문제를 한번 풀고 나서 패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다음에 요 안에 함수가 바뀌겠죠. 여러분한테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뭐 n의 3승 더하기 5n 빼기 7 함수가 바뀔 거라고요. 함수가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떻게 풀 것이냐. 물론 서술형 문제라면 그대로 풀어야 돼요. 서술형 문제라면 그대로 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오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저 극한을 구하는 문제는 기입형 문제이거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를 어떤 푸는 과정 중에 저 극한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단계는 어쩌면 답안지에 쓸 단계가 아닌 걸지도 몰라요. 답안지에 이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풀이 과정을 그대로 흉내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기입형 문제라고 하든가 아니면 서술형 문제를 푸는 중간에 저 계산만 하면 끝이에요. 답만 알면 돼요. 그런 경우라면 이 계산을 계속 따라간다는 건 뭐죠?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이제 미적분학을 하면서 모든 패턴을 다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패턴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패턴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패턴을 만들어 가 봅시다. 자, 우리 양의 상수 C에 대해서 우리 뭘 알고 있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C의 n분의 1승을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자, n의 n분의 1승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m승의 n분의 1승은, 자, n분의 1승은 연속함수기 때문에 m승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이게 어디로 수렴해요? 1의 m승이니까 1로 수렴해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가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약간의 우리 증명이 필요해요. 다항함수의 성질, 차수가 2 이상인 다항식은 자, 이제 무엇이에요? 절대값 붙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가요. 정발산이에요. 자, 그럼 조임 정리를 이용해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해석학의 단계로 맡겨두고요. 직관적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면? 다항함수가 들어간다면. 자,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뭐죠? n분의 1승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0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다항함수를 집어넣는다면 극한을 해보나 마나 뭐일 거예요? 1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 증명을 보세요. 여기가 n의 제곱이 아니라 n의 백승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n의 백승이라 하더라도 이 로그를 미분하면 이게 분모로 내려가고요. 이걸 미분하기 때문에 항상 분모의 차수가 뭐보다 커요? 분자의 차수보다 커요.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따라서 이 안에 다항함수가 들어가고요. 그것이 0 이상만 보장이 된다면, 그래서 절대값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극한은 무조건 뭐일 거예요? 1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미적분학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입형 문제로 나왔어요. 보자마자 1. 다른 사람 계산할 동안에 난 이런 거 알고 쓰는 거예요. 자, 그 시간 차이는 나중에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돼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봐보신 분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 우리 임용시험이에요. 이런 데서 시간을 줄이도록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면 뭐예요? 이런 식의 문제를 보면 안에 어떤 다항함수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뭐예요? 1인 거예요. 이건. 자, 이제 서술형 문제라면 그때는 이걸 그대로 흉내내면 된다. 끝.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다요. 자, 그래서 이제 n승근의 다항함수의 절대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무조건 뭐예요? 1이에요. 어떤 다항함수가 들어가든 우린 저 결과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을 또 넣읍시다.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이 안에 다항함수가 아닌 게 들어가면, 다항함수가 아닌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자, 여기서는 해석학의 지식이 필요해요. 자, 제가 해석학의 지식을 이용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 AN이 양수로 만들어진 양수열이에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거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이 급수의 판정법 중에 비판정법 쓸 거예요. 자, 이거의 극한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극한이 이 극한이에요. 자, 이거 또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급수의 판정법 중에 근판정법, 비판정법.
자, 이 두 개가 일치해요. 자, 증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증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 간단히 봅시다. 우리는 제 해석학 기본이론만 23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어떤 걸 만족되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의 하극한과 상극한 사이에 n승근 루트 a의 하극한, 상극한이 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극한과 상극한이 일치한다. 얘네 둘이 일치하면 조임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끼어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일치 다 같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왜? n분의 1승을 계산하는 건 어렵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 패턴으로 하나 기억해 둡시다. n분의 1승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으면, 다항함수가 들어있지 않으면, 자, 우리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 an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인 경우도, 자, 이걸 계산해주면 뭐죠?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패턴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패턴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두 개의 패턴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제 2번을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승에 여기 로그가 들어있어요. 다항함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뭘 쓸 거예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패턴을 쓸 거예요.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을 쓸 거예요. 이런 거꾸로 써버렸네요. 자, 이거 제가 나중에 수정해 드릴게요. an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분모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이게 뭐예요? 1이다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피탈의 정리를 진짜로 쓸 것이냐, 아니면 바로 로피탈의 정리 속에 1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가 달라져요. 자, 좀 이따 이제 로피탈의 정리 직관적임을 설명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보자마자 이건 바로 뭐예요? 1이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로피탈의 정리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쓰는 것이에요. 실제로 미분해서, 분모 문제 따로따로 미분해서 실제로 계산해서 1을 구하는 것도 역시 로피탈의 정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뭐죠? 공대생이나 1학년 수준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해보나 마나 저건 뻔하게 뭐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다. 우리 눈에 뭐로 보여야 돼요? 이걸로 보여야 돼요. 자, 우리 이 극한은 이 극한으로 보여져서 1로 보여야 되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피탈의 정리로 들어가 볼 거예요. 로피탈의 정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 잔소리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이 해석학을 제일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엄밀하게 강의를 할 거예요. 조금만 이상해지면 틀렸다고 그러고요. 한 단계를 건너뛰면 논리적 비약이라고 혼나고요. 그렇게 강의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수학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수학을 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대략 생각해도 안 틀려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을 굉장히 엄밀하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그 목표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수학을 하면 논문 하나 쓰는데 이렇게 두꺼워져야 돼요. 모든 단계를 다 일일이 보이면. 근데 대부분의 수학 논문은 10페이지, 20페이지 이 정도거든요. 자, 그렇게 논문을 써나가요. 대략 써나가도 이제 우리는 그 사이를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로피탈의 정리를 배울 때는 진짜로 단계별로 미분해서 확인해 봤지만,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생략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충분히 미분 가능한, 다시 말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함수만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 함수 f가 a에서 미분 가능해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미분 가능하다예요. 극한의 존재성을 보이는 건 굉장히 엄밀하게 다뤄야 돼요. 자, 그런데 직관적인 의미를 살피면 a의 충분히 작은 근방에서, 자, A의 작은 근방에서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거의 m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 m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미분계수. 자, x가 a에 충분히 가까우면 이 값은 거의 뭐예요? m일 것이다. 이게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조금 더 나가면 fx 빼기 fa는, 자, 이항하면 되죠? 거의 뭐랑 비슷해요? m 곱하기 x 빼기 a. 1차 함수랑 비슷할 것이다. 이게 미분 가능성의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를 등으로 쓰려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약간 차이 나는 오차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오차항이 있을 거예요. 오차항이에요. 근데 이 오차가 굉장히 작다는 뜻이죠. 오차가 크면 절대로 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차가 어느 정도로 작으냐면, 자, 이거는 해석하기 기호예요. 자, x 빼기 a의 제곱을 리트로 오라고 쓰는데요. 자, 이게 0으로 자, 이게 분모죠? 자, 분모가 여기 들어있어요. 분모가 어디로 가죠? x가 2로 가면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0으로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빠르게 0으로 가야지만 오차가 작아져요. 자, 그 정도 빠르게로 0으로 가는, 그 정도 오차가 될 것이다. 자, 오차항을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차항은 그냥 무시해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오차가 너무 작아서 나중에 뭐예요? 무시해도 좋다.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게 미분 가능하다의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무시해도 되는이에요. 자,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이건 무시해도 돼요. 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수학적인 실력이 돼요. 1학년들 공대생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자, 이걸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무조건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어쩔 때는 무시해도 되고요. 어쩔 때는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걸 판단할 때 우리 해석학적인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자, 로피탈의 정리의 특징은 반복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x분의 로그 x 전체의 제곱에다가 로피탈의 정리를 쓰고 싶어요. 자, 몇 번 써야 되죠? 2번 써야 돼요. 자, 근데 여기가 제곱이 아니고 9999승이라면 로피탈의 정리 몇 번 써야 돼요? 9999번 써야 돼요. 자, 엄밀하게 쓰기 위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9999번 쓰는 걸 일일이 다 쓰는 것은 이제 우리 수학자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엄밀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9999번 쓰면 저거 뭐인 거 알 수 있어요? 0인 거 알 수 있다예요. 답안지 어떻게 쓰죠?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0. 자, 로피탈의 정리의 특징은 진짜로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난 로피탈의 정리로 계산했다만 써주면 끝나요. 임용시험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는 이제 우리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진짜는 안 쓰고요. 답을 바로 써버리자. 이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서술형 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임용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하더라도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라면 거의 끝나요. 진짜로 막 미분해서 막 보이는 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뭐예요? 바로 답을 구하자. 자, 로피탈의 정리의 직관적 의미를 볼 거예요. 자, 우리 x가 무한으로 갈 때 x제곱분의 x는 0인 것,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x 2고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x제곱 무한이에요. 보는 순간 알아요. 하지만 자, 저건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않아도 알지만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되죠. 자, 분자미분하면 1, 분모는 2x. 2x분의 1이니까 x가 무한으로 가면 0. 자, 되버렸어요. 자,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로피탈의 정리는 빠르기 싸움이에요. 분모 분자가 동시에 무한으로 가요.
동시에 무한으로 가는데 누가 더 빨리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여기 볼까요? 두 번째 볼까요? 자, 분모가 100이에요. 분자는 200. 정확히 분모에 몇 배가 있어요? 2배. 분모가 1억이에요. 분자는 2억. 2배. 분모가 1조예요. 분자는 2조. 정확히 분자가 분모보다 무한으로 조금 빨리 가는데 정확히 몇 배 빨리 가요? 정확히 2배 빨리 간다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자, 분자가 10이에요. 분모는 뭐죠? 100. 10배였어요. 자, 분자가 100이에요. 분모는 10,000. 100배. 분자가 1억이에요. 분모는 1억의 제곱 1억 배. 자, 분자가 1조면 분모는 1조의 제곱 1조 배.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이 무한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중에는 분자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분모가 더 빨리 간다. 여긴 반대죠. 이게 왜 무한이냐면 똑같이 무한을 향해 가요. 근데 분모는 무시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모는 없다고 봐도 돼요. 이제 왜? 나중에 분모가 무시해도 정도로 빨리 가고 있으니까. 자, 로피탈의 정리의 의미가 뭐죠? 자, 이제 우리 로피탈의 정리는 fx분의 gx의 극한을 f'분의 g'의 극한으로 칠하는 거예요. 직관적인 생각은 뭐예요? f의 변화율분의 g의 변화율. 변화율이 바로 빠르기예요. fg가 둘 다 무한을 향해 가는데 f'은 뭐죠? f가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 g'은 g가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 누가 더 빨리 무한으로 가느냐? 빠르기의 싸움이 바로 뭐예요? 로피탈의 정리예요. 자, 0분의 0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0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0은 굉장히 이상한 숫자라서 조금만 크면 양수, 조금만 작아지면 음수예요. 어떤 숫자가 0 근처에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 숫자를 조금 키우거나 줄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양수가 갑자기 뭐가 돼요? 음수. 음수가 양수가 돼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1억에 있으면 A가 1억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해봐요. 1억 근처예요. 다 양수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계산에서. 그런데 0 근방은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서, 자, 그래서 여기는 0에 플러스라고 써줘야지 이게 플러스가 돼요. 이 플러스가 없으면 이거 무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x가 0의 좌극한으로 가버리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무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0을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 줘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의미는 똑같아요. 이게 플러스 무한이라면 분모 분자가 똑같이 0을 향해 가는데 누가 더 빨리 0을 향해 가느냐. 자, 이쪽은 x제곱은 제곱이 0으로 더 빨리 가죠. 자, x가 1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분자가 10,000분의 1이에요. 분모는 1억분의 1. 분모가 훨씬 더 작아요. 더 빨리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시해도 좋고요. 뭐 이쪽이 더 작아지니까 전체가 뭐가 돼요? 무한이라고 본다예요. 이거 저기 몇 배예요? 2배.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은 빠르기의 싸움. 똑같이 0으로 갈 때, 똑같이 무한으로 갈 때 빠르기의 싸움이에요. 자, 0 곱하기 무한꼴의 로피탈의 정리는 뭐죠? 하나는 0으로 가고요. 하나는 무한으로 가요. 성질이 달라요. 0은 뭐를 곱하든 0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무한은 양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무한으로 가져가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0으로 달려가고요. 하나는 무한으로 달려가요. 극한이 3이다? 자, 이제 이게 두 개가 적당한 빠르기로 비겨서 3배 정도의 빠르기로 비겼다는 뜻이에요. 얘가 더 빨리 가면 극한이 뭐가 나와요? 무한. 얘가 더 빠르면 0. 자, 이게 로피탈의 정리의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 이 직관적인 생각을 할 때 무한분의 무한꼴을 기본형으로 생각하겠어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0분의 0꼴은 비슷하지만 부호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x가 a로 갈 때 g분의 fx, gx도 무한으로 가고요. f도 무한으로 가요. 근데 로피탈의 정리를 쓸 때는 c가 만들어졌다. c가 0이라면
이거는 뭐는 무시해도 좋은 거예요? 분자는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분자보다 분모가 나중에 월등히 빨리 가니까. 자, C가 만약에 0이 아닌 0보다 큰 상수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비겼다고 말할 거예요. C가 만약에 2다. 분명히 분자가 분모보다 2배 빨리 가긴 해요. 하지만 이거 월등히 익어버린 건 아니에요. 2의 비율로 뭐 한 거예요? 비긴 거예요. 자, C가 무한이에요? 이게 뭐가 빠른 거죠? 이제 분모는 무시해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를 무시해도 좋다, 분자를 무시해도 좋다, 제가 무시해도 좋다라고 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뭐냐면 무시해도 좋은 것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이거 무시해도 돼 라고 보이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 로피탈의 정리를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익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의 극한이 무한이고요. g의 극한도 무한이에요. 자, 근데 이 극한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자, 이제 뭐예요? f는 g에 비해서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가 점점점 줄어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죠? f는 무시해도 좋다. 자, 그럴 때 이런 기호를 쓰겠어요. g가 f보다 훨씬 점점점 빨리 어떻게 돼요? 무한으로 가서 f는 무시해도 좋다. 언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거예요. a가 뭔지 알면 생략할 거예요. 자, 이런 기호를 사용하겠어요. 반대로 극한이 c예요. 자, 그러면 f하고 g는 a로 갈 때 비긴 거예요. 어느 정도 비율로 비긴 거예요? c라는 비율로 비긴 거예요. 자, 이 c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냥 비겼어요. 그럼 극한을 아직 안 구한 거예요. 자, 이제 이 기호는 f하고 g가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가 상수배로 비겨 있는 것. 자, 이제 이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뭐가 더 빠르죠? f가 빠르죠? 이렇게 쓰겠어요. 자, 이 기호는 제 수업 시간의 기호로 쓰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쓰는 기호는 아니고요. 이 저랑 똑같은 기호를 쓰는 교재도 굉장히 많지만 다른 의미로 쓰는 교재도 있기 때문에 자, 답안지에 쓸 일은 없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만 저렇게 사용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략 생각하기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정리라고 안 쓰겠어요. 왜? 정리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경우가 있다예요. 항상 바꾸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의 수학적인 지식으로 판단해내야 돼요. 자, 내가 어떤 극한을 계산하고 싶어요. fx를 포함하는 극한을 계산할 건데요. 내가 로피탈의 정리를 내가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극한이에요. 근데 f가 상수배의 g랑 비기고 있어요. 같은 함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로피탈의 정리를 쓴다면 f 자리에 무엇을 바꿔넣어도 될 때가 있어요? 얘를 바꿔넣어서 계산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어차피 f하고 g는 똑같이 무한을 향해 가는데 빠르기가 비어 있거든요. 빠르게만 보면 된다면 어쩌면 뭐예요? 바꿔도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정리라고 안 쓰는 이유는 항상 바꾸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서 자, 이제 1학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리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정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항상 할 수 있어야지만 되니까. 자, 좀 이따 얘가 나오겠지만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언제 바꿀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0분의 0꼴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뭘 조심해야 돼요? 부호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양수로 가느냐 음수로 가느냐 부호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0분의 0꼴은 항상 조심하자라는 것만 봐주면 돼요. 자, 예를 봅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극한 여러분 알고 있어요. 로피탈의 정리를 써보면 이거 1이죠. 이거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x가 0으로 갈 때 sin x랑 x는 비겼다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극한을 계산해 볼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3x 빼기 sin x 로피탈의 정리 써보세요. 자, 이거 2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로피탈의 정리 쓰지 말고요. sin x를 뭐로 바꿔볼 거예요? x로 바꿔볼 거예요.
계산하면 2죠. sin x는 x는 비기고 있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sin x는 거의 뭐로 보면 돼요? x로 보면 돼요. 자, 딴 데는 안 돼요. 0으로 갈 때만이에요. x가 0으로 갈 때 sin x는 x로 바꿔도 상관없다예요. 자, 그런데 항상 되는 게 아니고요. x가 0으로 갈 때 x3분의 x 빼기 sin x를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계산하면 6분의 1이에요. 그런데 sin x를 x로 바꿔버리면 0 되죠. 안 돼요. 달라요. 이때. 자, 이제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이 생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sin x를 뭐로 바꿔도 돼요? x로 바꿔도 돼요. 여기는 바꾸면 안 돼요.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제 대략삼각을 따라가면 계산이 다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학은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한테만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요. 1학년들한테는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공대생이라 하더라도 이 설명은 안 해요. 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판단 기준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봅시다. x가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가요. 자, x가 a로 갈 때 f가 0으로 가는 그러한 함수라고 합시다. 자, x가 a로 갈 때 로그 1 더하기 fx는 이거 0이에요. 맞죠? 로그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극한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1로 가고 0 되는 거 맞아요. 자, 로그 1 더하기 f는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빠르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어요. 자, 분명히 0으로 가는 빠르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빠르기가 로피탈의 정리의 핵심이죠. 로피탈의 정리의 핵심은 이 빠르기예요. 자,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분의 로그 1 더하기 fx를 로피탈의 정리로 계산을 해보면 뭐가 만들어지죠? 자, 분모 미분하면 f'이에요. 분자 미분하면 1 더하기 f분의 1 더하기 f의 미분. 자,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죠? f' 약분돼서 없어지죠? 남는 건 1 더하기 f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요게 로그 1 더하기 fx는 요거의 극한이 1이니까 자, 이거 이 상태인데요. f가 0으로 가니까 그건 어디로 가? 1로 가죠. 로그 1 더하기 fx는 뭐랑 비교해요? fx랑 비교해요. 얘랑 얘는 0으로 가는 빠르기가 비기는 거예요. 거의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말고요. 자, 이제 몇 급수를 쳐다봅시다. 로그 1 더하기 fx는 자, 이제 우리는 로그 1 더하기 x의 몇 급수를 알고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자, 그래 f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fx는 충분히 어디 근처에 있어요? 0 근처에 있죠? 그래 f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범위로 보면 돼요. 그 범위에서 이렇게 로피탈을 쓸 수 있어요. 자, 테일러 급수랑 비교를 해보면 자, 로그 1 더하기 fx를 뭐랑 비슷하게 본 거예요? 얘랑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무시했다는 뜻이 이거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자, 의미는 뭐냐면 로그 1 더하기 fx는 이 뒤는 무시해버리고 fx랑 비슷하게 보자예요. 자, 그럼 질문은 이 뒤를 항상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무시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무시해도 될 때가 있죠. 경우에 따라 여기까지 이건 남기고 여기까지 이 뒤를 무시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 이 뒤를 무시해도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무시해도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피탈의 정리를 무엇의 관점으로 쳐다볼 거예요? 테일러 급수의 관점으로 쳐다볼 거예요. 자, 우리 1학년 때는 로피탈의 정리를 테일러 급수랑 연결시키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테일러 급수와 로피탈의 정리의 관계를 볼 거고요. 즉 로피탈의 정리를 썼다는 얘기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자, 로피탈의 한번 썼어요? 뭘 본 거죠? 테일러 급수 첫 번째 항을 쓴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또 패턴을 만듭시다. 이 패턴은 굉장히 중요해요.
임용시험에 해석학 계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딱 만들어 놓고 기억을 해 둡시다. 여러분 교재에도 써드린 게 있을 거니까 적지 마시고 써보시면 돼요. x가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가고요. gx는 무한으로 가요. f는 0으로 달려가고요. g는 무한으로 달려가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싸움을 할 건데요. 자, 얘 3번에 의해서 자 이제 1 더하기 fx의 gx승은 자 정의가 뭐죠? 2의 로그 요거니까 2의 gx 곱하기 로그 1 더하기 fx예요. 그런데 아까 뭐 했어요? 로그 1 더하기 fx는 뭐라고 닮았다고요? fx. 이 자리를 fx로 바꿔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돼버리죠? 우리 x가 a로 갈 때 우리 1 더하기 fx의 gx승은 뭐예요? 2의 f 곱하기 g의 극한. 자, 이제 여기 1 더하기 f를 뭐로 바꿔도 돼요? 우리 f로 바꿔도 돼요. 이게 루피탈의 정리의 직관적 의미를 제일 처음에 응용한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x의 여기 뭐예요? 5승분의 x의 7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곱해요? 얘랑 얘를 곱한 것의 극한이에요. 따라서 뭐가 이기죠? x7승이 이기죠? 그렇죠? 자, 이 전체가 어디로 가요? 무한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값은 무엇일 것이다? 무한일 것이다. 자, 근데 여기도 x의 5승이고요. 여기 x의 5승이에요. 자, 여기 똑같이 x의 5승. 그럼 뭐가 되죠? 비겼죠. 곱하면 비겼어요. c만 남거든요. 뭐가 만들어져요? 2의 c승. 자, 이제 이런 형태의 극한 나오면 그냥 바로 써버리면 돼요. 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fx 곱하기 gx, 2의 fx 곱하기 gx의 극한승. 예. 자, 이거 엄밀하게 보이려면 루피탈의 정리를 쓰면 돼요. 여러분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기억을 할 거고요. 자, 이제 x가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갈 때, 자, sin fx도 0으로 가죠. sin이 연속함수예요. 여기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요. 자, 따라서 이제 루피탈의 정리를 써봅시다. f분의 sin fx의 루피탈의 정리를 써주면 f'분의 코사인 f 곱하기 f'. 약분돼 버리고 남는 건 뭐죠? x가 a로 가요. 이거 0으로 가니까 뭐죠? 코사인 0, 1. 뭐하고 뭐가 비겼어요? 분모분자는 비겼어요. 자, 그래서 sin fx는 x가 a로 간다면 뭐랑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fx랑 비슷한 거예요. 0으로 가는 빠르기가, 자, 이건 함수값이 똑같다가 아니라 뭐죠? 0으로 가는 빠르기가 비겼어요. 자,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는데 그 빠르기는 정확히 거의 같다. 자, 역시 우리는 테일러 급수를 써봅시다. sin x의 테일러 급수에다가 x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예요? fx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이거죠. 의미는 뭐를 무시했다요? 이 뒤를 무시했다요. 자, 분명히 fx가 0으로 가는 빠르기하고 sin fx가 0으로 가는 빠르기는 닮았어요. 이 뒤를 무시해도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봅시다. fx가 0으로 가요. fx가 10분의 1이면 여기 뭐죠? 1000분의 1이에요. 자, 6000분의 1이에요. 자, 오른쪽은 자, fx가 10분의 1이면 sin fx는 자, 10분의 1 빼기 6000분의 1 더하기 몇이죠, 이거? 자, 0이 5개. 10만 분의 1 곱하기 5팩토리얼 분의 1. 거의 100만 분의 1. 진짜로 무시해도 좋겠죠. 이 뜻이에요. 루피탈의 정리를 한 번 썼다는 얘기는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항을 비교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두 번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항. 세 번 쓰면 세 번째.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항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비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루피탈의 정리를 여러 번 쓰는 작업인 거예요. 테일러 급수의 우리 첫 번째 나온 x의 계수는 뭐죠? 자, 상수항 말고 x의 계수는 미분계수예요. 한 번 미분하면 얻을 수 있어요. 루피탈의 정리 한 번 쓰는 얘기는 분모분자를 뭐 한 거예요? 한 번 미분했죠? 그 순간에 뭐가 사라져요? 상수항 사라지고
테일러 급수로 봤다면 1차식의 계수. 두 번 쓰면 뭐예요? x제곱의 계수. 결국 로피탈의 정리를 쓴다는 건 테일러 급수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급수를 잘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것은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라고 쓰고 우리는 그 급수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미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급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답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예를 계속 봅시다. 자, 역시 f는 0으로 가고 있어요. x가 a로 갈 때 1 빼기 코사인 f의 극한은 0으로 가죠. 이거는 1로 가니까. 그렇죠?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요. 역시 분모 분자로 놔두고요. 분모는 fx의 제곱을 썼어요. 왜 제곱 썼는지는 일단 묻지 마세요. 좀 이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한 번 쓰면 이렇게 약분됐어요. 또 한 번 또 쓰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자, 로피탈의 정리를 몇 번 썼어요? 2번 썼네요. 그렇죠? 2번 써서 그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1 빼기 코사인 fx는 0으로 가는 빠르기가 뭐랑 비겼어요? fx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과 비겼어요. 자, 이제 코사인의 테일러 급수를 찾아봅시다. 코사인의 테일러 급수는 상수항은 1이고요. 1차식이 뭐예요? 0. 2차식이 제곱이에요.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fx는 어디부터 시작하죠? 2차부터 시작해요. 1차가 0이에요. 한 번 미분해서 비교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 뒤는 무시해도 좋아요. 자, 이제 fx가 작으면 이쪽은 더 작아져요. fx가 10분의 1이면 여기는 100분의 1, 200분의 1이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 4만, 뭐죠? 4팩토리의 몇이죠? 24인가요? 24만 분의 1.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게 fx 쪽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테일러 급수를 보고 한 거예요. 자, 1 빼기 코사인 fx는 2분의 fx 제곱이랑 비겼을 것이다. 이 뒤는 무시해도 좋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1인 건 나 짐작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테일러 급 쓰다 보면 저거 로피탈의 정리, 자, 이제 뭐예요? 딱 써놓고 나는 뭐라고 써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2분의 1이다. 끝. 신 거예요. 진짜로 두 번 미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테일러 급수, 우리 몇 급수 형태를 많이 알고 있고요. 로피탈의 정리와 그 몇 급수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 계산하지 않고도 뭐예요? 답이 나와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몇 개 봤으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갑시다. 아까 봤지만 항상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 봅시다. 아까 봤지만 sin x는 0으로 갈 때 x랑은 비겼어요. 근데 얘랑도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이쪽이 좀 더 엄밀하지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예요. 자, 그래서 sin x의 테일러 곱수를 찾아봅시다. sin x의 테일러 곱수는 상수항은 0이고요. 1차식, 2차식은 0이고요. 여기 3차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 중에 어디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를 무시한 생각이 바로 뭐예요? x가 0으로 갈 때 sin x랑 x는 비겼다. 이 생각은 여기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 이유는 x가 10분의 1이면 이거는 3000분의 1이니까. 그렇죠?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살리고요. 얘는 살리고 어디부터 무시하겠다요? 여기부터 무시하겠다가 바로 뭐죠? 이 생각. 자, 이제 결국 내가 무시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것의 핵심이 되어버려요. 어쩔 때는 이걸 쓰면 답이 돼요. 어쩔 땐 이걸 써야 답이 나와요.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느냐예요. 자, 판단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아까 봤던 우리 이 기호를 봅시다. F가 무한, G가 무한으로 갈 때, 자, G가 F보다 훨씬 더 빨리 무한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 F는 무시해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0으로 갈 때는 그러면 0으로 갈 때는 자, F분의 1, G분의 1로 바꿔버리면 어디로 가는 싸움을 붙일 수 있죠?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를 붙일 수 있죠. 얘네들을 비교도 돼요. 결국은 자, 이제 뭐예요? 무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이냐 0으로 가는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자, 이제 뭐죠? 절대값이 작아지는 부분은 무시해도 좋아요.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항식을 예로 봅시다. 다항식을 예로 보는 이유는 우리 테일러 급수는 다항식의 극한처럼 보이니까. 자, x가 무한으로 가요. g분의 f예요. 우리 최고차만 보면 되죠. 자,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자,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거 극한 구할 거예요. 3x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x가 1억이면 이거 3억이지만 여긴 뭐예요? 1억의 3승. 이건 무시해도 돼요. 자, 그래서 x가 무한으로 간다면 이거 극한 구할 때 우리는 뭐는 무시해도 돼요? 얘 무시해도 돼요. 극한의 영향을 안 줘요. 무한으로 갈 때는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돼요. 최고차항이 똑같이 3승이고요. 분모가 개수가 4고 분자가 1이니까 그건 뭐다? 4분의 1이다. 만약에 분자가 여기가 만약에 분모가 여기가 만약에 4승이었어요. 그럼 보나마나 뭐죠? 0. 자, 무한으로 갈 때 다항식은 뭘만 보면 돼요? 최고차항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0으로 간다면 최고차항을 보면 안 되죠. 0으로 가면 x가 10분의 1이면 이거 뭐예요? 1000분의 1, 4000분의 1. 이건 30분의 1. 이거 60분의 1. 이건 10분의 3, 10분의 6 죄송해요. 여러분 됐어요? 자, 이때는 이쪽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이제 무시해도 돼요. 이때는 뭐를 보는 거예요? 최저차를 비교하는 거예요. 단 상수항이 없다면. 상수항이 없어야 x가 0으로 갈 때 전체 분문제 0으로 가니까, 그죠? 0으로 갈 때는 최저차를 비교하고요. 무한으로 갈 때는 최고차를 비교하는 게 다항식이에요. 자, 이게 이 생각을 쓸 거예요. 자, 이제 0으로 갈 때는 차수가 높은 건 무시해도 되고요. 최저차를 비교하면 돼요. 자, 무한으로 갈 때는 최고차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테일러 곱수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 0으로 갈 때를 쳐다볼 거예요. 자, 해석함수 g의 테일러 곱수가 상수 더하기, 자, 이제 000 더하기 ckxk승. 0이 아닌 첫 번째 항, 상수항이 아니고 0이 아닌 첫 번째 항이 ckxk승이었다면. 자, 이제 봅시다. 우리 gx 빼기 c0는 여기서 볼까요? 자, 뭐죠? 요만큼이에요. 저게 0으로 가는 빠르기는 gx 빼기 c0는 어디로 갈 거예요?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면 gx 빼기 c0는 0으로 가요. 그렇죠? x가 0으로 가면 이거 0으로 가니까 gx는 c0로 가고 gx 빼기 c0는 0으로 가요. 자, 그런데 0으로 가는 빠르기는 뭐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겠죠. 차수가 제일 낮은 거. 최저 차수가 0으로 가는 빠르기를 결정할 거예요. 왜? 이 뒤는 너무 빨리 0으로 가서 얘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아요. 자, x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예요? fx를 집어넣읍시다. fx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x가 a로 갈 때 fx가 0을 향해 가요. 그러면 x가 a로 갈 때 g의 fx 빼기 c0는 0 나오죠. 자, g는 연속함수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g의 0으로 가죠. c0로 가니까 0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뭐랑 비겼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뒤는 무시하고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fx.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최저차를 남기자. 왜? x가 0으로 갈 때 빠르기는 뭐 결정하니까? 최저차가 결정하니까. 자, 그런데 얘는 안 돼요. 0은 쓸 수 없거든요. 0이 아닌 최저차를 남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0이 아닌 최저차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 돼요. 자, 그러면
자, G의 fx 빼기 c제로는 테일러 곱수를 써보면 이 형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첫 번째, 제일 낮은 요체수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뒤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어느 항부터 무시할지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에요. 여기부터 무시할 수 있고요. 여기부터 무시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거지만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되는 거 뭐죠? 얘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왜? 저게 기본적으로 0으로 가는 빠르기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미 아까 거의 말했지만 앞에 봤던 얘들을 테일러 급수의 관점으로 쳐다보면 x가 a로 갈 때 f가 0으로 간다면 sin x의 테일러 급수는 x 빼기 3팩토리얼 분의 x의 함수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제 x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 fx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게 0으로 갈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x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sin fx는 기본적으로 뭐랑 닮았어요? 얘랑 닮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부터 무시한 거예요? 여기부터 무시한 게 바로 이거죠. 자, 여기부터 무시해버리면 자, sin fx는 fx 빼기 3팩토리얼 6분의 fx의 3승이랑 닮았다. 자, 이제 어디부터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절대 뭐는 무시하면 안 돼요? 최저차는 무시하면 안 돼요. 최저차는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계산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x가 0으로 갈 때 x 3승분의 x 빼기 sin x의 극한을 볼 거예요. 자, 일단 sin x 자리에 테일러 급수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x 빼기 6x 3승 더하기 점점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x가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뭐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얘는 무시하면 이게 최저차가 돼버린 거예요. sin x로 본다면 최저차가 아니었어요. 무시해도 됐어요. 근데 우리 뭘 뺐죠? x에서 빼는 순간 첫 번째 x가 사라지고 이게 최저차가 돼버렸어요. 이거 무시하면 분자가 뭐 돼버려요? 0.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 보여요? 여기 3x고요. sin x예요. 3x 빼기 x 하더라도 최저차가 2x가 살아있죠. 최저차를 흘렸으니까 그 뒤는 뭐예요? 무시해도 좋다. 테일러 곱수를 sin x의 테일러 곱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이때에는 테일러 곱수의 몇 번째 항까지 써야 돼요? 자, 횟수는 두 개지만 3차 항까지. 자, x는 사라지니까. 이때는 뒤는 무시해도 돼요. x가 안 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테일러 곱수를 알고 있다면 이제 바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 경우는 로피탈의 정리를 한 번 써서는 못 구하는 거예요. 로피탈의 정리로 계산한다면. 한 번 써봐야 0분의 0꼴이에요. 몇 번 써야 돼요? 3번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로피탈의 정리로 계산해 보세요. 3번 써야 돼요. 왜? 3승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3승의 계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한 번 미분하면 1차식의 계수, 두 번 미분하면 2차식의 계수, 세 번 미분하면 3차식의 계수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자, x3승은 3차식 계수 1이죠? 이거 sin x 3차식 계수 몇이에요? 6분의 1. 그 답은 6분의 1인 거예요. 자, 마이너스 6분의 1이 마이너스 9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sin x만 본다면 3차식 계수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은 답은 뭐다? 6분의 1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 로피탈의 정리 3번 쓰면 답을 구할 수 있고요. 답은 무엇이다? 6분의 1이다를 계산하지 않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sin x의 테일러 곱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생각들을 발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3x 빼기 sin x는 3x 빼기 sin x고 여기가 2x 최저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를 무시해도 돼요? 이 뒤는 무시해도 로피탈의 정리 쓸 때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x 빼기 sin x는 이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항. 자, 이제 요게 어디부터 무시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과를 거의 다 예상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봅시다. 코사인 x가 1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x 하승이에요. 1 빼기 코사인 fx는 f가 0으로 간다면 자, 이제 뭐죠? 2분의 fx의 제곱. 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다. 테일러 급수에서 첫 번째로 상수항을 빼고 0이 아니게 나오는 항을 택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것에서 이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얘를 택해야 되죠. 두 개가 다 사라져요? 그 다음 항을 택하는 거예요. 로피탈의 정리를 계산했다면 로피탈의 정리를 내가 만약에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 몇 번 쓴 거예요? 4번 써야 돼요. 자, 역시 탄젠트 x, 자, 탄젠트 같은 경우 여러분이 테일러 곱수를 거의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탄젠트도 테일러 곱수를 기억해 두면 탄젠트가 나오는 극한 같은 계산할 때 굳이 우리 로피탈의 정리로 계산 열심히 안 하고요. 그냥 답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자, 처음 몇 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사실 로피탈의 정리를 100번 쓰는 문제 안 나올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한 함수들의 테일러 곱수는 많이 기억할수록 좋다고 그랬죠? 자, 근데 정확히 기억할 필요 없고요. 처음 몇 개 항만 기억해주면 충분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남아요. 탄젠트. 자, 로그 1 더하기 x. 자, 테일러 곱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로그 1 더하기 fx는 뭐랑 닮았어요? 요거 fx랑 닮았다. 자,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것은 어디부터 무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테일러 곱수를 바라볼 때 어디부터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몇 번 쓰면 되는지도 이제 그 테일러 곱수에 다 등장이 되어 있어요. 자, 나중에 요거는 양항급수의 수렴 발산,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활용되는 데가 많아요. 자, 예를 또 하나 봅시다. x가 a로 갈 때 f의 극한이 0으로 가요. 0이 오른쪽으로 가요. 자, x가 a로 갈 때 그러면 시컨트에 2분의 파이 빼기 fx를 해주면 자, 이거 무한으로 가죠. 자, 무한으로 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시컨트 2분의 파이 빼기 fx는 뭐랑 닮았냐면 f분의 1이랑 닮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로피탈의 정리 쓰면 되는데 자, 우린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말고 테일러 급수의 관점으로 봅시다. 자,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확인하는 건 여러분이 해볼 거예요. 자, 시컨트 2분의 파이 빼기 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fx예요. 이거 뭐죠? 사인 fx고요. 테일러 곱수는 fx 빼기 5거든요. 어느 양은 무시해도 좋아요? 이 뒤는 무시해도 좋다. f랑 닮았다. f분의 1이랑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뭘 확인해 봐요? 진짜로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요거 분의 요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얘분의 얘를 계산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극한이 뭐인 걸 보이면 돼요? 1인 걸 보이면 되겠죠. 자, 장점은 이거 시컨트 2분의 파이 빼기 fx 미분해야 돼요. 귀찮은 미분해야 돼요. 자, 오른쪽은 테일러, 우리가 보였던 방법은 그냥 테일러 곱수만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x가 a로 갈 때 f의 극한이 0으로 가고 있어요. 0의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fx 무한으로 가는데요. 저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는 f분의 1이랑 비슷하다. 역시 똑같이 뭐로 보면 돼요? 자,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f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fx예요. 분의 사인 요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거예요. 어차피 이쪽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로 가죠? 우리는 분모 분자가 0이나 무한대로 가는 빠르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1로 가는 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 1로 가는 거니까 그냥 0이나 무한으로 가면 빠르게 영향을 안 주니까 무시. 예. 그럼 다시 뭐로 돌아가죠? 위의 계산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얘는 뭐랑 달라?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fx는 무한으로 가는데 그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는 f분의 1이랑 자, 시컨트 2분의 파이 빼기 fx랑 닮았고요. 얘는 뭐랑 닮았어요? f분의 1이랑 닮았다. 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무시하는 생각도 이제 우리 추가를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루프탈의 정리를 쓸 거라면 분모 분자가 0이나 무한대로 가는 빠르기를 비교할 건데 0으로 안 가는 부분은 무한으로 안 가는 부분은 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무시. 과감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걸 믿을 수 있느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들한테 이걸 믿음을 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조금만 그동안 계산했던 걸 생각해 보시고요. 테일러 곱수를 생각해 보면 이거 무시해도 된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좀 일반적인 계산은 아니에요. 자, x가 6분의 파이로 갈 때 1 빼기 2배의 사인 x는 0으로 가니까 자, 이제 분모는 6분의 파이 빼기 x. x가 6분의 파이로 가면 0으로 가죠.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요. 자, 로피탈의 정의를 써보면 루트 3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1 빼기 사인 x는 x가 6분의 파이로 간다면 얘랑 닮았다. 얘는 1차식이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하나 알고 있으면 우린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테일러 곱수를 볼 거예요. 로피탈의 정리로 확인해 보는 건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이거 로피탈의 정리로 쓰면 그냥 금방 구해요. 하지만 우리는 테일러 곱수로 계산해 보는 걸 봅시다. 자, 사인의 테일러 곱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인 x의 테일러 곱수는 자, 요거는 어디가 중심이죠? 0이 중심이에요. 0이 중심인 테일러 곱수는 0이 아닌 다른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쓸 수 없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같은 거 테일러 곱수는 항상 기준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0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에 자, 여기 1 더하기 x로 쓰는 이유가 그거죠. 여기를 로그 x로 써버리면 급수가 변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중심이 어딘지를 항상 같이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중심을 어디로 바꾼 거죠? 0이 아니라 6분의 파이로 바꾼 거예요. 중심이 6분의 파인 사인의 테일러 곱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은 중심을 바꾸더라도 테일러 곱수를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사인, 코사인은 4번 미분하면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함수예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사인, 코사인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4번 미분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테일러 곱수를 구할 때 미분을 할 때 몇 번까지만 해보면 돼요? 4번까지 해보면 그냥 반복이에요. 자, 이건 사인 x, 코사인 x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의 특징은 2번 미분하면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2의 x승은 그냥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중심을 바꾸더라도 테일러 곱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함수들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중심을 바꿔서 구하고 싶으면 사인 x의 테일러 곱수는 요거예요. 사인 x0, x0가 중심이니까 더하기 한 번 미분 코사인이죠? 코사인 x0에 x 빼기 x0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예요. 2분의 마이너스 사인 x0에 x 빼기 x0의 제곱 세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4번 미분하면 어디로 와요? 다시 사인 그다음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자는 4번마다 돌아오고요. 뭐만 변하면 돼요? 여기가 팩토리얼 요거 사승 요것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사인, 코스, 사인 같은 경우는 테일러 곱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0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6분의 파이 집어넣는 거죠. 자, 집어넣어 계산하면 6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사인 x의 테일러 곱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1 빼기 2배의 사인 x는
자, 여기 2배 하면 분모가 2배 됐어요? 1 빼기 2배의 사인엑스는 뭐랑 닮았어요? 루트 3배, 이거랑 닮았죠.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않더라도, 자, 이 t는 사실 계산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보여주려고 사인 x의 테일러 곱수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썼던 거죠. 자, 로피탈의 정리를 한 번만 쓴다면 어디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이 t는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 1 빼기 2배의 사인 x는 뭐랑 닮았어요? 요거. 루트 3배 요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이 t는 무시한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난 이걸 가지고 계산했다고 답안지 뭐라고 쓰면 돼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결과 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린 프린트이지만 로피탈의 정리의 직관적인 의미를 봅시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 무한대로 갈 때 빠르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베타가 알파보다 커요. 그러면 n의 알파승보다 n의 베타승이 훨씬 빠르죠. 자, 루트 n과 n의 3승이에요. 둘 다 무한으로 가지면 뭐가 빨라요? n의 승이 빨라요. 루트 n은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알파는 1보다 작고 0보다 큰 수, 베타는 1보다 큰 수면, 자, 로그 n은 루트 n에 져요. 로피탈의 정리를 써보면 알 수 있어요. 로피탈의 정리를 써보시면 로그 n은 루트 n에 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빠르기가 있어요. 로그 n의 알파승인데 알파가 1보다 작은 것 보다 로그 n이 빠르고요. 로그 n보다 로그 n의 베타승인데 이게 뭐예요? 1보다 큰 것. 이게 더 빠르고요. 로피탈의 정리로 얘랑 얘가 붙으면 얘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자, 로피탈의 정리로 n의 100승이랑 로그 n의 로그 n승이 붙으면 얘가 이겨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는 n이 무한 들어가면 여기 민만 무한 들어가고 지수는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밑은 n보다 로그 n이 져요. 근데 문제는 지수는 어떻게 돼요? 지수가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보면 밑보다 뭐가 더 빨라요? 지수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부 다 이 형태를 고치는 거예요. 이 형태를 고쳐보면 이제 그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n의 베타승은 2의 베타 곱하기 로그 n. 자, 로그 n의 로그 n승은 2의 로그 n 곱하기 로그 n이에요. 여기는 베타가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로그 n이라고 하는 뭐를 비교하는 거죠?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 로그 n 똑같죠? 그럼 뭘 비교하는 거죠? 여기 베타와 로그 n. 베타는 고정되어 있는데 로그 n은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이겨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생각으로 이제 요 빠르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 n 팩토리얼이에요. 자, n 팩토리얼은 로그 n의 n승과 n의 n승 사이에 끼어 있어요. 자,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게 스털링의 근사식이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자, n 팩토리얼은 뭐랑 닮았냐면 루트 2파이 n의 2분의 n의 n승이랑 닮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로피탈의 정리로 쌍을 붙이면 예분의 A 해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로피탈의 정리를 못 쓰지만 쓸 수 있다면 똑같은 빠르기로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뭘 쓸 거냐면 n 팩토리얼의 n승은 이거 자주 등장할 거예요. 자, 이건 뭐를 바꿔도 돼요? 2분의 n으로 바꿔도 돼요. 나중에 실제로 우리 여러분 계산할 때 써먹을 때가 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사실은 크기를 보면 얘가 얘보다 조금 더 큰 상태로 무한으로 가요. 자, 이건 다른 말이에요. 얘는 크기를 비교한 거고요. 얘는 뭘 비교한 거죠?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를 비교한 거예요. n 팩토리얼이 조금 더 큰, n 팩토리얼보다 조금 작지만 무한으로 가는 빠르기는 뭐예요? 비기는. 그런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예요. 스털링의 근사식이라고 해서 해석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고요. 또 이제 조합론이라든가 계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식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n 팩토리의 중간에 들어있고요. 자, 사실은 여기는 더 엄밀하게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
n의 알파승보다 n이 더 빠르고요. n보다 n 곱하기 로그 n의 알파승, n 로그 n, n 곱하기 로그 n의 베타승, n 베타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뭐 필요할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저 2번을 다시 봅시다. 아까 어디까지 왔어요? 아, 이거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거 분모 분자 바꿔야 돼요. 그렇죠? AN분의 AN 더하기 1인데 제가 반대로 썼어요. 자, 이제 요 두 개를 로피탈의 정리를 비교할 거예요. 자, 뭐는 무시해도 좋아요? 차수가 이거 무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수가 작은 것 무시해도 좋죠. 차수가 제일 큰 것만 남기면 돼요. 이 안에 3의 n승이고 여기는 최소수 뭐죠? 3의 n승. 나머지 무시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 눈에 저게 뭐로 보여야 돼요? 이걸로 보여야 돼요. 극한은 보나마나 뭐예요? 1일 거예요. 답안지에 뭐라고 쓰면 돼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1. 계산은 안 했어요. 진짜로 로피탈의 정리 써보면 1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우리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계산을 안 해봤지만 1임이 100%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안지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1이라고 써버리죠.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할 것으로 마음 먹고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자, 잠깐 쉴까요? 자, 우리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게 코사인 n은 이제 우리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로피탈의 정리는 뭐의 싸움이라고요? 분모 분자가 똑같이 현재 무한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무한으로 가느냐의 싸움인데 코사인 n은 기껏해 어디 사이로 움직여요? 마이너스 1과 a 사이로 움직여요. 이게 극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한으로 가는 빠르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무시. 자, 여기 3n제곱 여기 분모 분자 바뀌었어요. 죄송하지만 바꿀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n의 1차식은 무시. 제곱이 결정한다예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나오면 우리 눈에는 저게 뭐로 보여야 돼요? 이거로 보이고요. 당연히 극한은 무엇일 것이다? 1이다. 자, 답안지에 이거 계산 안 하고 쓸 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말이 있죠.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이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란 말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문제를 몇 개를 더 봅시다. 자, 이제 보는 순간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n이 무한으로 갈 때 1 더하기 요 괄호 이건 0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지수는 어디로 가요? 무한으로 가요. 아까 봤지만 이거 뭐라고요? 2에 자, 이제 2에 뭘 쓸 때 복잡해지면 EXP라고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써주면 돼요. 익스포넨셜의 뭐의 극한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n과 3n분의 2 곱한 것의 극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정의대로 쓴 거예요. 근데 얘는 뭐랑 닮았어요? 3n분의 2랑 닮았다. 로피탈의 정리를 쓸 단계에서는. 이거의 극한이니까 계산하면 뭐죠? 우리 약분하고 3분의 4. 그래서 2의 3분의 4승이다. 자, 이제 우리 익숙해지면 이제 이 단계는 다 생략할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뭐라고 써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2의 3분의 4승. 끝. 바로 뭘 곱하면 돼요? 2의 2 곱하기 2의 극한.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극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자, 보는 순간 뭐죠? 저 2의 0승일 거예요. 뭐랑 곱해요? x의 5승분의 2와 x 4승을 곱한 것의 극한이에요. 여기 5승이 얘가 이기네요. 그렇죠? 0으로 가니까 2의 0승 1. 자, 이거예요. 뭐랑 보충한 거 2에 2 곱하기 얘인데 sin x랑 x분의 1 비겼죠? 2의 3승. 끝. 자, 이런 극한들은 이제 우리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딱 써버리면 되는 그런 간단한 극한이 되어버렸어요. 자,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1 빼기 x분의 1이에요. 자, 우리 조심할 것은 이거 sin x분의 하고 이걸 처음부터 이걸 x로 바꿔버리면 0 돼버리죠. 이때는 sin x를 그냥 x로 바꾸면 안 돼요. 자, 이제 계산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통분합시다. x 곱하기 sin x분의 x 빼기 sin x인데요. 자, 이제 분모는 sin x를 뭐로 봐도 괜찮아요? x로 봐도 괜찮아요. 분모는 x제곱이에요. 분자는 sin x를 x로 보면 안 돼요. sin x를 뭐로 봐야 돼요? 우리 x 빼기 3팩토리얼분의 x 3승까지.
자, 이 D는 둘 다 무시해도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극한은 역시 0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분모 분자를 다르게 보는 거. 분모는 sin x를 x로 보고요. 분자는 x 빼기 3팩토리얼분 x 3승으로 보는 이 관점만 이제 여러분이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알고 있죠. 여기는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x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 최저차 수항까지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7번도 이제 계산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로피탈의 정리의 직관적인 의미를 쓰지만 먼저 통분해서 계산해요.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자, 이제 뭐가 만들어지죠? x 곱하기 sin x분의 3x 더하기 1의 sin x 빼기 x예요. 이때는 분모 분자 똑같이 sin x를 뭐로 바꿔도 돼요? x로 생각해도 돼요. 극한 보내면 3인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이 계산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굳이 통분하지 않고도 여기를 sin x를 x로 바꿔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쪽은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에 익숙해져서. 자,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그 강의로 충분히 여러분을 확신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여러분한테 확신을 시켜드릴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 나갔지만 익숙해지면 여기까지도 우리 확신할 수 있어서 자, 이제 이런 극한은 그냥 빨리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3. 자, 8번이에요. 로그 x분의 로그 2x 빼기 1이에요. 자, 이럴 때 이제 2x의 테일러 곱수를 생각하면 되죠. 2x의 테일러 곱수는 x 더하기 2팩토리얼분 x제곱 이렇게 1부터인데 1을 뺐으니까. 자, 1 더하기인데 1 뺐으니까 이걸 만들어지니까 얘는 무시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는 x로 묶어요. x로 묶으면 요만큼은 1이죠? 무시해도 되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 분자를 뭐로 봐도 괜찮아요? 로그 x로 본다면 저것은 1일 것이다. 자,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계산해도 역시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9번 이제 분자 뭐로 보이죠? 자, 2분의 1의 sin x제곱으로 보여요. 왜? 아까 봤지만 1 빼기 코사인 x는 2분의 x제곱으로 보이니까. 그다음에 sin x는 또 뭐로 보면 돼요? x. 그래서 뭐예요? 답은 2분의 1. 이라고 이제 우리는 바로 쓰는 거예요.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2분의 1. 자, 10번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여기 분모의 sin x는 x로 보면 안 되고요. 뭐로 보면 돼요? x 빼기 3분의 x, 3팩토리얼분 x의 3승으로 바꿔주고요. 자, 1 빼기 코사인 x는 2분의 x제곱 바꿔서 계산해주면 극한은 3이 되는데 로피탈의 정리를 쓰더라도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계산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진짜로 테일러 급수를 써서 보세요. 테일러 급수를 쓰고 로피탈의 정리를 써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마시고요. 자, 계산을 두 가지를 해봅시다. 그냥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구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코사인과 사인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테일러 급수를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로피탈의 정리를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뒤 무시한 항들은 사라지니까 무시한 거거든요.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확인해 보는 건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x가 0에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sin x예요. 자, 역시 여기도 이제 빼서 없어지진 않지만 여기를 sin x를 x 빼기 3팩토리얼 x 3승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x로 바꿔보면 이게 1이 돼버리거든요. 1의 x분의 1승은 무의미해지잖아요. 이때는 x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한까지 써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서 자꾸 이걸 요령을 익혀야 돼요. 아까는 sin x를 그냥 x로 바꾸면 안 되는 때가 빼서 x가 사라질 때였잖아요. 빼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뒤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무의미한 극한이 돼버려요. 1의 몇 승은 1이니까. 이게 무의미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1 더하기 3팩토리얼분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왜 여기를 빼기로 안 쓰고 더하기로 썼냐면
아까 기본형 봤던 것이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럼 뭐하고 뭘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하는 것이 극한이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x제곱이 이기네요. 그렇죠? 자, x가 0으로 가니까 뭐예요? 0. 2의 0승 1.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비슷하지만 여기는 x분의 1승이고요. x제곱분의 1승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뭐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 마이너스 6분의 1승. 왜냐하면 이제 똑같이 x제곱, x제곱 비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로 가니까 얘 마이너스 6분의 1승.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로피탈의 정리에 대한 주제는 마치고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텔레스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텔레스콥도 여러분이 잘 봐주시는 게 우리한테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텔레스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 텔레스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억해 줍시다. 자, 스몰 n이 대문자 n부터 무한까지 갈 때 an 빼기 an 플러스 1의 급수의 합은 자, a 대문자 n 빼기 an의 극한이 된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부분합을 써봅시다. 자, sn n번째까지 더하는 것은 스몰 k가 대문자 n부터 스몰 n까지 ak 빼기 ak 플러스 2거든요. 하나씩 써보면 a 대문자 n 빼기 a 대문자 n 플러스 1 더하기 a 대문자 1 플러스 빼기 이거 이렇게 만들어져요. 쭉 풀었으면 이만큼 되는데 잘 보면 이제 얘네들이 상쇄되고요. 얘네들이 상쇄되고요. 얘네들이 상쇄되고요. 얘네들이 상쇄돼서 남는 건 첫 항과 마지막 끝 항만 남아요. 자, 이게 텔레스콥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텔레스콥은 그 망원경, 옛날 영화에 보는 이란 망원경이 늘어뜨렸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길었던 시기 상쇄돼서 없어져서 줄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텔레스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망원급수라고 번역하는데 뭐 그냥 저를 쓰겠어요. 남는 건 요만 남아요. 근데 이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극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만 극한으로 가죠. an 플러스 1의 극한과 an은 똑같으니까 끝. 자, 그래서 우리 문제는 얘를 감춰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문제에 주어진 식을 뭐로 고치는 거예요? 요 형태를 고치는 게 이 텔레스콥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몇 번 문제를 보시면 얘를 어떻게 감추는지 요령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분의 1의 이 형태의 급수의 극한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떤 걸로 고치는 거예요? 이 형태로 고치는 거예요. an 빼기 an 플러스 1꼴로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텔레스콥을 줄 때, 문제를 줄 때 주어진 급수가 이런 분수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저거 어쩌면 부분 분수의 합으로 고치는 문제일 것이다. 자, 2차식분의 1이니까 부분분수로 고치면 1차식분의 1 더하기 1차식분의 1이잖아요. 그게 이 an 빼기 an 플러스 1꼴로 되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부분분수로 고쳐보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텔레스콥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고치면 끝났죠. 우리는 이거 n이 0일 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극한 0. 답은 뭐예요? 1. 이게 텔레스콥 급수의 기본적인 우리 형태예요. 자, 이제 변형이 돼요. 자,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가 an 빼기 an 더하기 2로 바뀌면 자, 이제 한 항이 더 살아남아요. 자, 증명은 거의 똑같아요. 부분합을 계산할 거예요. 부분합을 계산하죠. 계산하면 쭉 풀어 써주면 여러분이 풀어 써보겠지만 자, 풀어 쓰지 말고 중간에 이걸 뺐다 더합시다. 요만큼 계산 아까랑 똑같고요. 이거 아까랑 똑같은 계산이에요. 이거 계속 더해주면 상쇄돼 없어지고 첫 항과 마지막 항 하나 남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 이것만 남아요. a 대문자 n 빼기 a n 플러스 1 더하기 a 대문자 n 플러스 1 빼기 a n 플러스 2. 그래서 얘네 둘 남기고 얘네 둘을 극한으로 보내는데 어차피 얘네 둘의 극한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똑같아요.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분의 1
자, 저거 텔레스콥의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제 부분분수로 고쳐봅시다. 자, 이거예요. 고쳤더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어느 게 AN이에요? 2분의 1은 바깥으로 빼버리고요. 이게 AN이면 이건 뭐죠? AN 플러스 2. AN 빼기 AN 플러스 2 꼴이 됐고, 대문자에는 뭐로 주면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까 그 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죠. 이 형태가 텔레스콥을 쓰는 기본형이고요. 자, 저는 두 가지밖에 안 했지만 뭐도 있어요? 여기가 AN 빼기 AN 더하기 3도 가능해요. 그러면 차례로 3기항 더하기 3배의 극한을 빼주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몇 번 만들어 보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스콥으로 주어지고요. 텔레스콥으로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처럼 부분분수의 합으로 고치는 것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자, 우리는 우리 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감춰야 돼요. 로그가 이런 역할을 할 때 도움이 돼요. 로그는 빼기를 뭐로 바꿔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나누기로. 그래서 로그로 만들어진 급수꼴의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의 가능성이 커요? 텔레스콥의 가능성이 있다. 100%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n이 1부터 무한까지 로그의 1 더하기 n제곱 더하기 2n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저게 텔레스콥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나누기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빼기로 고치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AN이면 이게 AN 플러스 1 또는 AN 플러스 2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형태가 아니면 그 형태를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부분분수의 합이나 로그 이걸 이용해서 텔레스콥을 이용해서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로 나오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를 감춰야 돼요? 이걸 감춰야 돼요. 이거를 계산해서 다른 형태로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수면 빼기를 뭐 통분해가지고 숨길 수 있죠. 분수 빼기 분수예요. 그러면 통분해버리면 이게 빼기가 안 보여요. 그 방법 하나. 또 하나가 뭐로 숨기는 거예요? 로그로 숨기는 것. 이것 말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자, 이제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는데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라든지 로그로 나왔다든지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바로 뭐예요? 텔레스콥을 먼저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풀이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예요. 그 로그나 부분분수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도 있어요. 삼각함수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삼각함수의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 공식까지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그냥 틈나는 대로 익혀두시면 돼요. n이 1부터 무한까지 굉장히 복잡하죠. 사인의 n제곱 더하기 n분의 2n 더하기 1파이 곱하기 사인의 n제곱 더하기 n분의 파이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삼각함수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맞죠? 자, 계산은 여러분 따라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계산해주면 이건 뭐죠? 코사인 n분의 2파이 빼기 코사인 n 더하기 1분의 2파이. an이 코사인 n분의 2파이. 대문자는 2 들어간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변형을 시킬 거예요. 우리 급수는 저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2배 해주면 우리 이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계산하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텔레스콥을 사용하는 문제 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삼각함수의 공식을 가지고 텔레스콥을 감추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고급 문제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임용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고요. 임용시험이라면 아까 말했던 분수로 빼기로 나누는 것, 로그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삼각함수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이 문제를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걸 보고 구할 수 있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형이 있냐면 제가 아까 몇 급수 형태를 잘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자, 몇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이걸 보고 아크탄젠트의 테일러 급수를 보면 바로 이게 아크탄젠트 테일러 급수 x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1 집어넣는 거예요.
아크탄젠트의 테일러 급수를 알고 있으면 답은 아크탄젠트의 1이에요. 4분의 파이 끝. 이거 모르면 이제 못 구해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할 거예요? 물론 구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 계산 작업은 절대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테일러 급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고요. 모르면 아주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장담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이런 급수의 합을 구하는 요령을 아까도 봤지만 몇 가지를 제가 해드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이런 테일러 급수를 많이 기억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어요. 이건 이 테일러 급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크탄젠트의 테일러 급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 그 다음 굉장히 자주 보이는 교대급수죠.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이거 우리 잘 쓰는 교대급수예요. 이건 답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이건 로그 2예요. 별거 아니에요. 로그 1 더하기 x 테일러 급수 굉장히 중요한 테일러 급수거든요. 로그 1 더하기 x의 테일러 급수에 x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1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로그 1 더하기 1 로그 2. 자, 일단 여러분들이 테일러 급수라고 말하면 이게 빠졌을 거예요. 테일러 급수는 이게 빼지만 자, 이제 1을 경계로 테일러 급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1일 때도 똑같이 수렴을 하는데 1을 경계로 바뀌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 말할 때는 여기 1이 빠지지만 1까지 몇 급수 전개는 가능히 해요. 그래서 우리 요걸 기억해 주시면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무슨 문제예요? 테일러 급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스톨츠 캐사로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스톨츠 캐사로 정리는 자, 이제 정리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이 동시에 0으로 가요. 그리고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 bn이 감소 수열일 때 자, 우리 bn분의 an의 극한은 델타 bn분의 델타 an. 델타 bn은 우리 bn의 차이예요. 델타 n, an의 차이예요. 요거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bn이 무한으로 가고 bn이 증가 수열일 때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꼭 로피탈의 정리 같은 기분이에요. 함수의 경우는 미분이지만 수열은 뭐죠?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요. 자, 증명은 생략하고요. 자,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비교를 해보고 같은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 m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n의 m 더하기 1승분의 1의 m승, 2의 m승부터 n의 m승까지 더한 것. 제 극한을 한 번은 캐서로의 정리로, 한 번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캐서로의 정리를 봅시다. 자, 분자를 an, 분모를 bn이라고 쓰겠어요. 그럼 an은 어떤 수열이죠? 1의 m승 더하기 2의 m승 더하기부터 n의 m승까지 더하는 것. 분모 bn은 n의 m 더하기 1승. 자, 확인할 것. 분모가 무한으로 가는 증가수열이죠.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계산해봐요? 델타 bn분의 델타 an을 계산할 거예요. 델타 bn은 bn 플러스 1 빼기 bn. 델타 an은 an 플러스 1 빼기 an. 자, 우리 bn 플러스 1은 n 더하기 1의 m 더하기 1승 빼기 n의 m 더하기 1승. 자, 여기는 뭐죠? 우리 n 더하기 1의 m까지 더한 것을 뺐으니까 요거. 자, 이제 여기다 이항 정리를 씁시다. 이항 정리로 전개를 쭉 해서 계산해주면 마지막에 요거 사라져버려요. 자, 그리고 n을 어디로 보낼 거죠? 무한으로 보낼 거죠? n을 무한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n의 m승은 나눴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작업 안 해도 알고 있어요. 로피탈의 정리의 직관적인 의미. 이로 생각해주면 우리 답이 뭐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m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보면 우리 최고차를 보면 되죠. 자, 최고차를 보면 돼요. 자, 분자 최고차가 뭐죠? n의 m승. 분모 최고차가 뭐죠? n의 m승. 그래서 이 아래 단계는 제가 써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답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요거 분의
1.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계산할 때 이거 안 쓰는 게 이제 요령인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써드리긴 했지만 이런 거 이제 안 써요. 안 쓰고요. 핵심은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는 분자는 뭘 보면 돼요? n의 m승. 분모는 예. 따라서 m 더하기 1의 m조합분의 1이 극한이다. 자, 이제 답은 그래서 우리 m 더하기 1의 m조합분의 1. 그래서 m 더하기 1분의 1이 우리 극한이 된다는 걸 자, 캐서로의 정리를 가지고 구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캐서로의 정리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또 하나의 우리 극한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리만 합으로 고쳐서 적분으로 고치는 것. 잊지 마세요. 극한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극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해서 뭐예요? 적분으로 고칠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쓰면 더 잘 보여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n의 n승 곱하기 k의 m승 곱하기 n분의 1이 돼버리죠. 분모가 n의 m 더하기 1승이니까. 자,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0부터 1까지 x m승의 적분. 이쪽이 훨씬 쉽죠? m 더하기 1분의 1. 자, 이쪽은 일부러 제가 계산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고 골랐기 때문에 이쪽이 쉽지만 이쪽 계산이 안 되는 거라면 그때는 굉장히 강력한 정리가 돼버려요. 자, 20번을 봅시다.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어요. A1은 3분의 2고요. AN 더하기 1은 2배의 AN 플러스 1분의 AN 더하기 1로 정의한 수열이에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A1부터 AN까지를 곱한 것에 n분의 1승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먼저 봅시다. 이게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건 해석학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보류하고요. 수렴한다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극한을 구해보겠어요. 자, A는 A를 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볼 거예요. AN 플러스 1의 극한을 A라고 준다면 우리 요거의 극한분의 요거니까 2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 A는 요식을 만족해야 되죠? 집어넣으면 A제곱은 2분의 1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A제곱은 2분의 1. 맞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요. 자, 전 여기를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버렸어요. 왜 극한이 마이너스가 안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일단은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일단 그래서 A는 어디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루트 2분의 1로 수렴하는 수열인 걸 알고 시작합시다. 자, 이제 Bn을 A1부터 AN을 곱한 걸 Bn이라고 괄호를 Bn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패턴 만들었죠? 우리 뭐의 극한이에요?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의 n분의 1승. 뭘 계산하면 된다고요? Bn분의 Bn 플러스 1의 극한 계산하면 돼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지죠? AN 플러스 1의 극한 루트 2분의 1. 굉장히 강력한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패턴을 기억한다면 이 문제는 바로 루트 2분의 1. 자, 이제 캐서로의 정리를 써봅시다. 정의대로 쓰면 Bn의 n분의 1승은 2의 n분의 1 곱하기 로그 Bn 꼴이에요. 그래서 요 극한만 계산해주면 되죠. 저 극한을 계산해 볼 거예요. 리미트 n분의 로그 A1부터 로그 AN까지. 자, 이 로그의 특징이 바로 뭐죠? 곱하기를 더하기로 쓸 수 있어요. 분모인 n 무한으로 가니까 캐서로의 정의를 써서 자,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 빼기 n분의 자, 이거 n 더하기 1번까지 더한 거에서 n번까지 더한 거. 남는 거 뭐가 만들어지죠? 리미트에 로그 an 플러스 1. 로그 루트 2분의 1로 수렴하고요. 집어넣으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계산하든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어서 자, 캐서로의 정리 증명은 제가 안 하겠지만 믿고 쓸 수 있어요. 자, 서술형 문제라면 캐서로의 정리를 써서 답안지를 쓰는 건 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안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캐서로의 정리를 써서 서술형 문제를 풀게 만들었다면 그건 출제자가 목적을 가지고 낸 거예요. 어떤 목적일까요?
그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해석학 강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해석학 문제를 낸 사람이 해석학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순진하게 볼 수는 없고요. 캐서러의 정리를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출제했다면 이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낸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이 캐서러의 정리를 가지고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을 거니까 자, 언제 쓸 거예요? 기입형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를 푸는 동안에 뭐만 딱 써주면 돼요? 극한만 빨리 구하면 될 때 캐서러의 정리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수열 AN. 자, 왜 극한이 이게 아닐까요? 물론 수렴하는 이유를 밝히다 보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거 보일 수 있지만 저런 형태의 수열은 또 우리한테 자주 등장을 해요. 어떤 수열이냐면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수열 an 플러스 1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해요. fan을 an 플러스 1로 주겠어요. 그럼 an 플러스 2는 뭐가 되죠? a의 함수를 가지고 저렇게 귀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수열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만 주면 돼요? A0. 첫 번째 항만 주게 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열은 수렴 발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렴한다면 반드시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면 이 연속함수 f의 고정점으로 수렴해야 돼요. 고정점은 뭐죠? 함수값과 정의역의 값이 같은 점. 자, 간단해요. a는 리미트 an 플러스 극한의 a라고 줄 거예요. 이거의 극한이죠. f가 연속함수니까 극한이 안으로 들어가요. fa.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수열은 수렴한다면 반드시 어디로 수렴해요? 고정점으로 수렴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f가 연속함수가 아니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어디로 수렴해야 되면 반드시 그 고정점이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미분 계수의 절대값이 1 이하가 돼야 돼요. 고정점인데 미분 계수가 절대값이 1보다 커요. 그리 수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역시 이거 이유를 설명하는 건 미적분학 주제가 아니고요. 해석학의 주제죠. 나중에 해석학 문제 풀에 관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수도 있고요. 뭐 문제 모의고사번에 풀 수 있겠지만 결과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20번의 수열은 자, fx가 뭐냐면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이에요. 자, 일단 저런 수열의 모양을 볼까요? 자, 예를 들어 fx가 루트 3 더하기 5x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x0를 쓰면 자, 이제 x1은 요값이 x1이에요. 이 높이가 x1이에요. x2 어떻게 구하면 되죠? x2로 원래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여기다 뭐 하는 거 다시 함수값 취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면 돼. 이게 자, 이거 뭐죠? 이거 y = x란 그래프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높이. 그래서 높이로 내려갔다가 자, 요 값이니까 높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갔다 내려오는 게 바로 여기 높이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죠. 자, y = x까지 따라갔다 가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요 길이랑 뭐랑 요 길이랑 똑같게 만들려면 y = x까지 따라갔다가 쭉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할 거죠? 함수값. 다시 올라가요. 요 높이가 뭐예요? f2. 자,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요 길이를 맞춰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요 높이 죄송해요. 요 높이가 f2. 똑같이 맞추니까 y = x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가면 요 길이랑 요 높이랑 같아요. 또 함수값 취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따라가서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요점으로 수렴하게 되고 요점이 바로 뭐죠? f의 고정점. 자, 점을 좀 움직여 볼까요? 그래서 자, 점이 움직이더라도 자, 시작점은 수열은 바꿔지겠지만 쭉 따라가 보면 같은 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열은 달라져요. 하지만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고정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이크 저분이 들어가나요? 자, 함수를 바꿨어요. fx를 x제곱을 줬어요. 자, 이제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경우는 발산하죠. 자, 이 경우 수렴해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x제곱의 고정점은 0과 1.
그래서 수렴한다면 0 또는 1로 수렴해야 돼요. 그런데 1로 수렴할 수 없는 건 나는 알고 있어요. 왜 할까요? 1에서 미분계수가 2예요. 그래서 x제곱을 가지고 그 수열을 만들었어요. 수렴한다면 고정점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고정점의 미분계수를 구했더니 0에서는 미분계수가 0, 1에서는 2, 2로는 절대 수렴할 수 없다.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로 수렴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딜 택하든지 이건 발산하는 경우예요. 왜 발산할까요? fx에 고정점이 없으니까. 자, 고정점을 구하는 건 fx의 그래프랑 뭐가 만나는 점이에요? y = x가 만나는 점이죠. 이거는 어떻게 수열을 만들어도 저건 수렴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몇 개를 더 볼까요? 자, 이 경우. 자, 이제 시작하는 점을 바꾸면 수열은 바뀌지만 어떻게 만들든지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우리 고정점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문제를 볼까요? 이게 fx가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이에요. 고정점은 두 점이에요. 요 점과 어디예요? 아래 요 점. 그런데 자, 이제 f'의 루트 2분의 1을 계산해주면 약 마이너스 0.7이에요. 이거는 대략 계산이에요. 자, f'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83.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절대로 어디로 수렴하는 수열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요 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은 만들어낼 수 없다예요. 자, 여기서 볼까요? 시작점이. 자, 이제 시작점을 바꿀 거예요. 여기가 요 점이 시작점이거든요.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가더라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작했다면 A0가 여기예요. 여기면 A1이 요 높이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요 높이니까 여기서 다시 어디 가서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절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수렴할 수는 없고요. 수렴한다면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루트 2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미적분학 단계에서는 결과만 기억을 해둡시다. 증명은 해석학으로 넘길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수열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자, 오늘은 미적분학 시간에는 이걸로 일단 때울 거예요. 이것도 결과를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진 수열은 어디로 수렴한다? 고정점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모든 고정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점 중에서 미분계수의 절대값이 1 이하인 점으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나머지 증명은 이제 해석학 문제풀이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열의 극한, 급수의 합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몇 가지 유형의 문제를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미분의 계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복수 해석학 문제를 풀 때도 해야 되고요. 미분기한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해석학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함수가 조금 복잡해지면 그 미분이 간단치가 않아요. 대부분 우리한테 이그젠플로 주어진 함수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쉬운 함수로 줘요. 근데 실제 우리한테 문제에 주어진 함수가 쉽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함수가 복잡할 때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제 쉬었다가 시작을 해보겠어요.